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힘든 학창 시절을 겪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죠. 특히 저를 많이 괴롭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동네 친구입니다. 저랑은 유치원부터 함께 나온 친구였죠. 부모님들끼리도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도 했고, 집으로 초대되어 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우리가 절친이라고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저는 왜소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별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공부를 잘해야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체격도 작고 얼굴도 작아서 어려 보였지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왕따는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밥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잘 알기에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자 장난이 점점 폭력이 되더군요. 대놓고 구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는 식이었죠. 축구를 할 때도 저는 항상 제외였습니다. 가끔 사람이 부족하면 한 자리 끼는 정도였죠. 그것도 못하면 엄청 비난을 들어야 했지요. 반에서 저는 찐따였습니다. 뭐래도 제가 불리했고 저는 친구들의 장난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물건을 뺏어가는 일도 많았고 말 안 들으면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장난이라며 제 목을 조르기도 했었지요. 제게는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장난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인싸인 그 친구의 편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싫었지만 부모님께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하필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반은 아니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죠. 그리고 저도 체격을 키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도 했고 단백질 보충제도 열심히 먹었죠. 그런 노력 덕분에 조금씩 체격이 커졌지요. 오히려 작은 얼굴은 제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났죠. 고3 때는 오히려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항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제법 근육질 몸을 가졌죠. 덕분에 대학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근육질 몸매는 누구나 부러워했죠. 동네에서도 아줌마들이 저를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엄마를 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는 엄청 반가워하셨습니다. 살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줌마는 제게 운동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었죠. 하지만 아줌마에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자세도 봐주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고맙다며 음료수도 사주셨고 먹을 것도 가끔씩 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줌마랑 어울리기도 싫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당하던 기억이 떠올라서였죠. 하지만 아줌마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탄탄한 제 몸을 만지기도 했고 제 얼굴이 아이돌 같다고 칭찬도 하셨지요. 그리고 자꾸만 자세를 봐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줌마도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들 중 하나 같았죠. 그때 문득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놈의 엄마를 무너뜨리고 싶었죠.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아줌마를 봐주었습니다. 무척 친근하게 그녀의 운동을 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터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체육관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친해지면서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터치도 이제는 훨씬 과감해졌지요. 운동을 가장해서 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도 은근히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모른 척 열심히 운동을 도와줬지요. 다른 아줌마들은 조금씩 서운한 내색을 했죠.
그러자 친구의 엄마는 무척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전리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줌마도 저를 따로 많이 챙겼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따로 만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했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함께 카페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술을 사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집으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거짓말로 둘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했죠. 마치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보낼 것처럼 말이죠. 사실 아줌마는 함께 밤을 보내자고 해도 승낙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아줌마에게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제 고민을 궁금해하셨죠. 아줌마도 마치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저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술을 마셨죠. 저는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는 아줌마를 보면서 참기가 힘들다 했지요. 아줌마는 놀라면서도 웃으시더군요. 우리는 술 기운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저는 아줌마랑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받아주면 술 기운에 실수했다고 할 예정이었죠. 아줌마가 허락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아줌마의 대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줌마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시더군요. 그리고 몇 잔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잠시 후 아줌마는 술에 취해버렸죠. 하지만 정확히 대답은 하지 않더군요. 그저 술에 취해서 제게 자꾸 기대어 왔죠. 하지만 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취한 게 아니란 사실을요. 그리고 이미 아줌마가 허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취한 것처럼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모텔에서는 일이 쉬웠습니다. 예상대로 아줌마도 저를 원하고 있었죠. 아줌마는 이미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아줌마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하게 아줌마를 괴롭혔습니다.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뻐하더군요. 저도 복수를 한다는 감정에 아줌마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마치 그놈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아줌마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통쾌하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아줌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의 엄마와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는 줄 알더군요. 그리고 아줌마가 더 미안하다고 했죠. 아줌마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젊고 잘생긴 제가 잘해주니 설레셨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줄 알면서 참지 못했다고 하셨죠. 저만 괜찮다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죄책감이 조금은 옅어졌지요. 서로가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아줌마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조차 없이 아줌마와 가까이 했습니다. 마치 제 여자친구가 된 것 같았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수시로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운동을 안 하고 바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아줌마는 까무러칠 듯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 엄마가 제 장난감이 되어 있었죠. 묘한 쾌감에 저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아줌마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를 안을 때마다 친구놈을 비웃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친구놈에 대한 복수심이었죠. 하지만 항상 허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복수에 혼자만 미쳐있는 것 같았죠. 제게 진심인 아줌마에게도 조금씩 미안한 마음도 생겼죠. 이만하면 그 놈에 대한 복수도 했다고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집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그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지방의 전문대를 다닌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엄청 반가운 척을 하더군요. 마치 저를 괴롭혔던 일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순간 그런 모습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은 그런 기억조차 없는 느낌이었죠.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었지요. 그날 저는 급하게 아줌마를 불러냈습니다. 다시 아줌마에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감정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줌마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난리를 쳐도 그놈은 몰랐습니다. 그놈에게 직접 복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괴롭힌 놈은 기억도 못하는 있었죠. 저 혼자 난리를 치는 것 같아 한심한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의 입대일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소식 때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요. 아줌마는 조금 당황해 하셨습니다. 자신과 몸을 섞은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보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겨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의 입대일이 되었습니다. 아줌마의 차를 타고 함께 부대로 향했습니다. 저와 아들이 함께 있으니 아줌마가 긴장을 하더군요. 저는 슬쩍슬쩍 아줌마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줌마와 더 친근한 척 했지요. 나중에는 친구놈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아마도 우리 사이가 의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친구놈도 불편한 기색을 조금씩 드러내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제야 복수를 하는 것 같았죠. 친구놈은 틈틈이 우리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친구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도 아줌마도 놀라더군요. 아줌마도 놀라서 제 손을 밀쳐내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그 불안한 눈동자를 보면서 순간 기뻤습니다. 아마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괴로워하길 바랬죠. 짧은 순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참아왔나 싶더군요. 친구놈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생각도 했습니다. 친구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죠. 하지만 흥분이 가라앉으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았죠. 나도 함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가 잔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아줌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허무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군요. 바보처럼 아줌마를 안은 채 울어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당황해하면서도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분명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더 불편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복수라는 감정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줌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괜히 아줌마를 가지고 논 것 같아 미안해지더군요. 정말 의미 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망가지는 길이었죠.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아줌마랑은 육체적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도망치는 것 같아 비참했지요. 하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디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